그래서 인면 메디에이티드 된 어떤 노듈을 볼 것 같으면 그 감염 없이 인면 메디에이티드 된 노듈을 볼 것 같으면 주로 이제 제품의 그 예민성, 그리고 혹은 이제 면역적으로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를 들면 레스틀렌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굉장히 깨끗하지 않은 로우 그 제품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재료를 공급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부적합한 그 아주 불순물의 빈도가 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염증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새로운 좀 더 순도가 높은 원인 그 재료 물질을 받음으로써 그 제품이 점점 새롭게 포뮬레이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FDA 승인을 받게 되었고, 그 전에는 그 FDA 승인 받기 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논문상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요. 즉,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것을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필러들이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전되기도 하고, 또 필러의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해서 결국은 이제 더 좋은 그 포뮬라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데필 같은 PMMA 필러들도 그 포뮬라를 바꾸면서 많은 이름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승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비슷한 이야기는 다른 제품에서 뭐 이스턴 유럽, 동유럽이라든가 아시아 이런 데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많은 회사들은 그 이름을 바꾸고 그 제품을 개선을 시켜서 깨끗한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새로운 마켓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기존에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환자들은 그 제품이 뭔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필러인지도 인식도 못하고 다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 조직 진단까지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의사들이 놀라는데, 왜냐하면은 환자들이 뭐 실리콘이든 PMMA든 혹은 다른 필러든지 무엇을 맞았는지조차도 잘 몰라서 놀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의사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은 그 어떤 의사들은 또 메디컬 기록을 조작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환자들은 가격을 저렴하게 치료받기 위해서 라이센스도 없는 의사한테 시술을 받거나, 아니면은 불법적인 어떤 물질을 가지고, 예를 들면 욕조 코크 같은 불법적인 물질을 가지고 시술을 받아서 결국은 사망하는 케이스까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저자들은 그라뉴로마터스 인플라메이션이 모든 여러 종류에서 필러에서 있을 수가 있고, 또 이런 그 진단, 그라뉴로마라는 진단을 일관성 없게 아무데나 붙인다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저자들은 모든 노듈을 그라뉴로마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라뉴로마라는 것은 폴리모르포 뉴클레오사이트의 포린바디 자이언트 셀이 있어야만 이것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트루 그라뉴로마토스 인플라메이션이라는 것은 타입 4 하이퍼센시티비티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루 그라뉴로마토스 프로세스는 모든 필러에서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4개의 사이트에서 우리가 주사를 맞았다면 동시에 4개의 사이트에서 일어나야만 이것을 우리가 그라뉴로마토스 프로세스라고 인정할 수 있고요. 단순한 그 솔리타리 노듈인 경우에는
한번 4개 맞았을 경우에 1개만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솔리타리한 노듈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솔리타리한 노듈을 그래놀로마터스 노듈로 인정하면은 우리가 오류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라뉴로마토스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난다면 그것에 가능하면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확실히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이제 오래가는 필러라든가 이런 것들은 입술이라든가 눈 주위처럼 약간 바이탈한 스트럭처 주변에서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 이때는 만약에 사용을 했다면 제거한다기보다는 그냥 인플라메이션을 억제하는 정도로 혹은 인플라메이션을 중지하는 정도의 시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이 만들어진다면 진단은 주로 이제 치료 히스토리라든가 피지컬 혹은 티슈 바이옵시 등을 통해서 진단을 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반복적인 코티손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로이드를 써보면 트리암시놀론 같은 경우에 10ml per ml 10mg per ml 솔루션을 0.1cc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그 10ml짜리를 20ml, 40ml처럼 점점 올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 한 4주 간격으로 시술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조심스럽게 시술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스테로이드가 소프티슈 아트로피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5FU를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데 5FU에 대해서는 되게 걱정하고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많이 사용을 하지를 못했고 첫 번째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컨드 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어떤 필러를 사용하든지 우리는 테크니컬 에러를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인플라머터리 컴플리케이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면역적인 것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감염적인 인플라메이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작용의 빈도는 아무래도 시술자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적어질 될 것이고요. 히아루로니다제가 굉장히 장점이 많은데 그 이유는 역시 히아루로니다제를 씀으로써 HA 필러가 더 안전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녹아 없어지는 필러들이 퍼머넌트한 필러보다는 바이탈 올간 쪽에 바이탈 스트럭처 쪽에 사용할 때는 더 안정적이라는 것이고요. 아무리 시술 잘하는 사람들도 작은 컴플리케이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나토믹한 에듀케이션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이오필름이 노듈을 일으키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어지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서지컬 프레퍼레이션이나 아무래도 소독 테크닉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부작용을 줄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이해를 잘 해서 특히 이제 눈 주변에 시술을 할 때는 우발적으로 레트로셉탈 인젝션을 한다든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오비토 말라 세프툼의 안테리어 쪽에 넣어서 역시 이제 프리말랄 이디마를 일으키는 일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에머전시를 대비해서 항상 에머전시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미리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